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2025 유아임용을 앞두고 이제 첫 강의 오늘 개강을 하는데요. 자, 유아교육개론부터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면서 저한테 많은 문의해 주시는데, 일단 저희 교재는 저희 학원 수험서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 이제 교재를 어디서 볼 수 있냐, 교재를 꼭 강의를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거냐,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교재는 저희 학원 수험서몰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유아교육개론 이 책으로 수업을 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재의 내용도 보시면 여기 지금 PDF 파일로 수강생 선생님들께 모두 다 그대로 드리고 있고요. 직인강 모두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저희 오늘 놀이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요약도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 설명 들으시면서 암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줄글 형태이지만은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것과 함께 또 이제 세트로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암기장 책이에요. 그래서 요 암기장도 요 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도 지금 책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강생 선생님들께 드리고 있고 판매하고 있고 이런 책들은 다른 선생님들도 다 사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험서몰에서 사서 보실 수 있고,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께는 저희는 이 교재는 무료로 다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유아교육개론 공부 이제 하시면서 처음부터 저희는 이지선 유아임용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1월 달에 처음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과 함께 나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특강으로 또 이제 열 생각이에요. 올해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저희 연팩에 넣어놓지 않고 특강으로 이제 빼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연팩 안에서 모든 강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다 다룹니다. 다 다루고 문제로 보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진짜 이제 우리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하나하나 가르칠 세부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 강의 시간에 잠깐 듣고 뭐 이제 끝나고 그럴 만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갑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오늘 오늘도 이제 끝에 가서 문제를 풀 건데요. 오늘 풀 내용도 앞부분에 누리과정을 넣어놨어요. 자, 누리과정 이렇게 문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역 이렇게 그 공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리과정을 앞부분에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앞부분은 지금 누리과정을 다루고 있고, 이제 뒤에는 오늘 배우는 놀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넣어놨는데요. 자, 저희는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실전 문제로 처음부터 풀고요. 아예 비포 사이즈에다가 문제도 직강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고 있고, 문제도 아예 비포 사이즈로 해서 그대로 풀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 수는 나중에는 저희가 한 회당 한 50문제씩 이렇게 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 수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요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오늘은 16문제 정도를 풀 건데요. 요 문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들께서 답안지에다가 쓰는 연습부터 처음부터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요 문제와 함께 저희가 해설지, 굉장히 자세한 해설지,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지 당연히 드리고요. 요 지금 수업 시간에 드리는 모든 요 자료들은 인강쌤들도 똑같이 PDF 파일로 그대로 다 드립니다.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께는 출력해서 드리고, 그리고 출력한 자료와 함께 물론 파일도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워낙 자세하게 해드릴 거지만 자료들이 굉장히 자세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이제 N수생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설 강의는 안 듣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설지만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초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월 첫 주부터 문제 푸는 게 그게 가능해?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가능하든 안 하든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불가능하면 그럼 불합격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신에 처음부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보고 이게 어떤 거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합격 못합니다. 자, 선생님들, N수생 선생님들이 저한테 연락 많이 오시는데 다 내가 문제를 안 풀어서 떨어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의 많은 선생님들은 이제 노량진을 돌다가 계속해서 문제 안 풀고 이 책만 외우다가 떨어진 그런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결국은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은 중고등학교 때도 문제 처음부터 풀었잖아요. 자, 수학시험, 수학시간. 자, 처음에 선생님들 뭐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약간 기억이 나잖아요. 자, 보면 어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알려주면 그걸 보잖아요. 보고 수업 시간에 그 책도 다 문제로 돼 있잖아요. 수학 책도 문제 해설돼 있고, 그렇죠? 자,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국어 모든 과목 생각해 보시면은 전부 문제를 시험 보는 고3 끝에 10월 달에만 풀었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풀었어요. 처음부터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고 문제 풀고는 처음부터 반복이 됐는데, 그거를 계속 3년 내내 반복해도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못 풀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를 한 개도 안 풀다가 시험 볼 때 고3 8월부터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3 9월부터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못 풉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월 첫 주부터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 아까 제 교재 보셨잖아요. 교재가 얇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두꺼운 책은 안 돼요. 물리적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 책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고 교재가 굉장히 얇아요. 자, 이런 내용 보시면은, 자, 저는 굉장히 쉽게 풀어놓은 거거든요. 이 책은 제가 다 쓴 책이에요, 진짜. 제가 다 써가지고, 왜 논문 표절 검사 돌리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논문 내기 전에 그 표절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심사해주는 기관 이런 데서 표절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PDF 파일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글 파일도 다 돌릴 수 있어요. 이 교재 파일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PDF 파일 돌릴 수 있어요. 저도 돌려봤는데 표절률이요, 보통 한 5% 이 정도 돼도 굉장히 양호한 걸 보거든요. 제 거는 5% 미만이에요. 한 2% 뭐 1% 이렇게 나옵니다. 제 거는 진짜 제가 다 쓴 거예요. 표절이 만약에 있으면 거기서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아요. 시중의 책들, 수험서들은 뭐 돌릴 가치도 없는데 수험서들은 보통 돌리면 한 50%, 80%도 나올 겁니다. 제 거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다 먼저 제가 이해하고 소화한 내용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책을 쓴 사람이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내가 소화를 해야죠. 내가 다 소화를 해서 이거를 새로 상품을 만들어서 새로 음식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드려야 선생님들이 소화가 가능한 거지, 생 재료들을 살아있는 소 이렇게 갖다 주면서 자, 이거 갖다가 스테이크 해서 먹어라 이렇게 될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다 소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보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이해가 갈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막 드라마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읽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자,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책도 워낙 쉬워요. 왜냐하면 표절률이 제로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쓴 거기 때문에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 풀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운데도 한 페이지를 읽는데 시간은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책 다 안 읽어보고 들어가실 겁니까? 책을 읽어봐야죠. 책을 읽어보고 암기도 하셔야 되겠죠. 자, 제 거는 암기장이 이렇게 얇아요. 자, 이 정도는 정말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달달달달 외우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구정쯤 돼서는 요 암기장을 쫙 녹음을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냥 읽는 녹음이 아니고 제가 설명하면서 암기하기 쉽게 구조화해가지고 녹음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도 보실 수 있고 그거는 음원 파일을 다 다운받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구정 때부터 이 음원 파일을 이걸 몇 번이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음원 파일은 2배속으로 땡기면 보통 한 8시간이면 끝나는 분량으로 녹음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음원 파일을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해가 다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 4시간 버전, 2시간 버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그거 다 해드립니다. 저희는 암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나중에 그것도 선생님들 혼자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해드리기 때문에 저절로 암기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표 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 뜻도 모르는 책을 막 생으로 암기하는 거 너무 힘들고요. 생으로 암기하는 거는 요즘에는 시험장에 가면 못 맞춥니다. 자, 그렇게 단순 암기, 생으로 암기하는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 이 얇은 책 이거 정도는 일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표절률 제로에 수렴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친절하게 써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읽으면 또 이해도 가요. 게다가 제가 이거를 설명을 몇 번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 강의는 자,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처음부터 다룬다. 그리고 요걸 또 특강으로 빼서도 다룰 거예요. 요거를 풀팩에 넣어놓지 않은 이유는 유아교육과정이 지금 개정되는 게 또 논의가 되고 있어요. 2019, 하지만 우리 시험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볼 거예요. 아직까지는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개정이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개정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선생님들께 제가 특강을 하려고 지금 개정의 추이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래 갈 것 같으면 일단 특강을 할 거예요. 일단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사항들을 제가 다시 넣어드리는 형태로 갈 건데 우선은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풀팩에 넣지를 못했어요. 올해는. 자, 우선 일단은 이거 특강으로도 나중에 빼서 쫙 모아서 다 해드리겠지만은 모든 이론이 나올 때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어요. 오늘 일단 풀 겁니다. 문제를 좀 풀어 나갈 거고요.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저희는.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풀팩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3강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강의 3개가 들어 있었는데 자, 그만큼 저희는 강의를 따로 빼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공부시켜 드릴 만큼 강조를 해 왔고 그리고 모든 수업 시간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고 이론도 다 연결시켜 드렸던 것을 작년에 수강했던 선생님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개론이 됐든 강론이 됐든 모든 강의에서 다 다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푼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문제를 많이 푼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빨리 떨어져서 장수생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문제를 많이 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너무 상식이잖아요.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는.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게 궤변이잖아요. 근데 상식이 왜 자꾸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정말 슬플 따름이에요. 선생님들이 장수하게 되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말은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풀지 않고는 어떤 시험도 심지어 쉬운 시험의 대명사인 운전면허 시험조차도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유아임용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9월에 가서 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모르는 건 그때도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풀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 자세하게 이해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전처럼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나갑니다. 물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실전처럼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제 설명을 자세히 보고 써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암기도 처음부터 합니다. 암기도 암기장 가지고 처음부터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재도 얇고 그리고 제가 이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써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자세한 이해와 설명, 자세한 이해.
자, 요게 이제 가능해요.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저희는 그리고 계속 반복합니다. 자, 사실 이 얇은 책은 제가 이 얇은 책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제 설명을 듣고 이 책을 보는 거는 사실 N수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면 될 겁니다. 하루 마음 먹고 자세히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초수생 선생님들은 일주일 맘 먹고 보시면 이 책 정도는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 커리를 잘 따라오시면 누구도 다 이 이론 정복할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요? 막 이러시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쭉 가시면 굉장히 쉽다. 그거를 명심해 주시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성실하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에서 5시 반까지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 이론 강의는 보통 이제 오버타임이 많이 돼요. 한 1시간 정도씩 오버타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갈수록 이제 여름 이후가 되면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드리려고 애를 쓰고 조금 더 빨리 맞춰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전에는 이제 기본 이론하고 문풀도 워낙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는 오버타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유아교육개론 강의는 매주 수요일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특수 프린트, 저희가 1, 2차 대비 특수 프린트를 드립니다. 저희는 강의가 전부 다 1, 2차 대비예요. 1차 대비만 되는 게 아니라 1차와 2차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제 2차 쌤들 저하고 계속해서 개인지도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저녁 때 있다가 학원에 직접 와가지고 이제 실전 보고 보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나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의 수업 실현이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와, 1차부터 나랑 했으면 좋았겠다. 좀 아쉬움이 있는 분도 계시고, 와, 이 선생님은 1차부터 나랑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막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2차를 저하고 하지 않고 오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부럽다는 거죠. 1차부터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1, 2차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차만, 지금은 1차가 간절하죠. 나 1차라도 한번 붙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막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1차가 딱 붙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1차 붙은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2차 떨어지면은 1차 떨어진 만도 못해요. 사실. 최불합 선생님들이 이제 제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 최불합의 늪에서 헤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최불합하고 나면 멘탈이 완전 털려요. 자, 그래서 저는 진짜 선생님들이 최불합 경험은 안 해보시길 바라고요. 혹시 최불합을 경험해 보신 선생님이시라면 지금부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최불합이 선생님이 2차에 작년에 안 되셨던 이유는 공부를 틀리게 했기 때문이지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1월부터 차분하게 해나가시면 1차에 붙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1, 2차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요새는 1차 문제도 2차를 알아야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제 면접 만능 틀, 거기서 요번에 1차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제 강의 2차 강의를 이제 겨울에 들으셨던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면접 만능 틀을 지금부터 좀 계속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1, 2차는 관련성이 있어서 저희는 1, 2차 관련 프린트를 항상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모든 강의 자료, 자, 모든 강의 자료는 PDF 파일로 다 제공을 합니다. 자, 저희는 연팩의 경우 인강 선생님들께는 강의 2배수 드려요. 2배수. 저희는 뭐 돈을 더 내라 이러지 않고 그냥 딱 모든 인강 선생님들께 다 2배수 드립니다. 모두 다. 그리고 직강 선생님들께는 1.5배수를 드려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마음껏 강의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는 아예 교재건 뭐건 전부 PDF 파일로 다 얹어 드리기 때문에 어떤 프린터에서든 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모바일에 저장해서 다니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에 저장해서 마음대로 편집해서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 파일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갈수록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아실 거고,
PDF 파일을 모바일로 보시는 것도 유용하고, 그리고 저희는 강의를요, 이게 직장인 일병행 선생님들한테는 막 400일씩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직장인 선생님들께는 막 400일씩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못 듣는 일은 없습니다. 2배, 2번 들을 수 있고, 1.5배속 들을 수 있고, 막 400일씩 들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못 듣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충분히 다 해드립니다. 자, 24개의 강의 속에서 제가 정말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해설해드리고 저의 진짜 모든 영혼을 불어넣어서 강의를 하고 문제를 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안 배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안 배운 내용이 시험에 나오거나 이러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풀어본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강의 들으실 수 있고 자료는 다 다운받아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PDF 파일을 PC나 모바일, 태블릿 이런 데 다 저장해서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다른 학원들도 저를 많이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매 마지막 주에 이제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모든 강의 마지막 주에는 종강 모고도 있고요. 지금 뭐 저를 따라하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하면서 또 본인이 적중했다라고 거짓말도 많이 하시는데 적중한 거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지선 유아임용만 적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렸어요. 맨날 단답 공부시키고, 그리고 맨날 기출 공부시켰거든요. 시험장에 들어가 봤더니 단답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 봤더니 과거 기출만으로 안 돼요. 문제의 유형이 싹 바뀌는 거예요. 매년 바뀌고 있어요. 올해도 또 바뀔 겁니다. 올해도 서답식은 더 많아질 겁니다. 자, 따라서 단답 공부시키고, 그리고 문제 풀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과거 기출만으로 된다고 말했던 건 적중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유일하게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만, 오직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만 유일하게 적중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방향을 제대로 알려드렸어요.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공부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시험에 합격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올해 나올 문제, 진짜 나올 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합격의 관건입니다. 저희는 5,000문제 정도를 푸는데 5,000문제 이상을 풀 겁니다. 5,000문제 이상을 풀어나가면서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나올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의 문제는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해드려요. 저희 2월 되면은 이제 기출반이 이제 시작되는데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드립니다. 교육과정 A 1번부터 교육과정 B 8번 끝번까지.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드리고 정말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기출문제 완전 정복하게 해드리고 정말 정확한 해설, 왜 이 문제가 났는지 어떻게 답 써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고 나올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올 문제를 풀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하고 공부하시면은 이제 시험장 가서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모든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암기장 파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암기장으로 요약, 정리, 구조화, 암기 이거를 처음부터 무한반복합니다. 무한반복하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혼자 독서실 같은 데 앉아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암기를 저하고 하면서 거의 한 60,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거 쉽잖아요. 독서실에 앉아 있어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를 하는 거는 해볼 만한데 이거 뭐 어떡하지? 막 암담한 거를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자,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 거의 그래서 암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하고 한 60, 70% 이상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암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암기하게 그렇게 이제 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매 시간에 서답식 응용 문제를 풉니다. 물론 우리는 또 암기장 반도 있고 그리고 문제 푸는 반도 있고 굉장히 무수히 많은 그런 반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연습시켜 드리지만 이 유아교육개론 안에서도 이런 절차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강의 마지막 주에는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저희는 모든 강의에는 전부 종강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24개의 강의잖아요. 자, 모든 강의 안에는 전부 종강 모의고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저는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출제위원 교수 출신이잖아요. 출제위원 인력 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수가 사표 내고 학원으로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좋은데 대학 교수가 사표 내고 학원에 안 나옵니다. 대학 교수만 평가원 출제 인력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학 교수가 사표 쓰고 여기 안 나오면 저 같은 문제는 못 만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급하는 문제, 제가 설명해주는 설명, 이런 것들은 곧 출제위원의 마음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명심해서 그대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 시간 공부한 내용은 곧바로 서답식 응용 문제로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연습해야지 나중에 지금 하기 싫어서 나중으로 미룬다? 이게 뭐예요? 그죠? 아프면은 빨리 거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계속 무서워서 막 피하면서 문제처럼 어려운 건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시험장 가서 그 아픔은 그대로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모르는 거는 처음부터 집중 공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풀고요. 자, 매 시간 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줌 학습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학습 공동체에서 1:1 개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1:1 개인 지도반이 아예 또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풀 패키지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한 반 한 반 따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싶은 선생님들은 그 반을 통해서 그걸 이제 뭐냐 하면 엑스레이 찍고 아픈 데가 어딘지 이런 거를 정밀 진단해가지고 혈액 검사하고 뭐 이런 것처럼 정밀 진단해가지고 아픈 곳을 정확하게 치료하는 그런 반입니다. 자, 진단 도구는 무엇일까요? 시험 문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험 나는 지금 시험 문제 못 풀어요. 막 이런 분들은 제가 해설 강의를 다 올리기 때문에 해설 강의 듣고 자세한 해설지 보시고 푸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 보여요.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자세히 보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신 거 보면은 답안지 쓸 때 심리 상태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랑 개인 지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놀라는 게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 지금 저하고 개인 지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올해도 많이 합격하셨는데 자, 이렇게 답 쓰고 이런 거 제가 하나하나 다 봐드리는 그런 반을 또 따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또 오시면은 제가 1:1 상담해드리기도 하고 또 저는 학원에 계속 나와 있으니까 저랑 미리 시간 약속은 좀 하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 2차 개인지도 계속 하고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오시면 저를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시간 약속하시면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밤을 새더라도 그런 분들은 다 상담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1로 지도받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저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시면서 저한테 지도해 주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글도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처음엔 저도 글 잘 못 썼어요. 근데 진짜 저는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훌륭한 분들의 그 지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 글을요 팍팍하게 다 고쳐주셨어요. 아니, 엄청 혼났죠. 엄청 혼나면서 눈물 빠지면서 막 이렇게 고쳐주셔가지고 이런 거구나 이제 처음 알았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지만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받은 사람 진짜 이름 대면 놀랄만한 분들이 저를 직접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 박사 논문 지도해 주셨던 분은 평가 원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평가 원장님이셨기 때문에 통계 1인자였어요. 그분이 대한민국 통계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통계도 다 봐주시고 막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환원해 드리는 의미로 저는 그리고 한 분 한 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이제 개인 지도나 뭐 개인으로 만나는 일 없고 강의가 없을 때는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이제 선생님들 만나고 강의 시작하고 이러면은 다시 막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저는 수업이 없고
선생님들하고 안 만나면은 인생의 회의감이 막 몰려오는데 선생님들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강의가 시작돼서 저는 사실 너무 좋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진짜 선생님들 새벽에도 막 자다가 답장하고 막 진짜요.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막 카톡 오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막 카톡 쓰고 있으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이제 식구들이 보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답장 받는 분도 허걱 막 이러면서 답장 옵니다. 교수님 이때까지 안 주무셨어요? 막 이러시는데, 자, 선생님들도 저랑 같이 막 새벽까지 공부하시고 막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제 막 저랑 같이 막 굴러가게 되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시면 올해 합격은 문제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와 함께 하시고요. 자, 강의는 이제 기출 문제는 당연히 풀어요. 기출은 당연히 풉니다. 기출을 안 풀면 안 돼요. 기출은 기존 이론 정리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은 당연히 엄청 많이 풀어요. 딸딸 외우게 될 거고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시험장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출제 경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아니 맨날 바뀌는데 옛날 거만 공부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고 옛날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옛날 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다 맞춰야 되는데 그것만 맞추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거 그것도 다 맞춰야 되잖아요. 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뤄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기본 실력이 전혀 없는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N수생 선생님들 공부하신 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N수생 선생님들도 기본 이론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잘 모르고 무작정 외워가지고 이 뭔지 모르는데 시험 문제에는 이해해야 되는 응용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N수생 선생님들도 기본 이론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뭐 판단은 선생님들이 하셔야겠지만은 노량진을 돌면서 공부하신 경우에 기본 이론을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들도 모르니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수준이 선생님들보다 낮습니다. 낮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유아교육을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수험서만 이렇게 외워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딱 그 1시간 분량만 딱 외워갖고 나와서 딱 외운 거 이렇게 딱 얘기하고 딱 들어가고 이렇게 신비감을 유지하고 뭐 거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못 냅니다. 문제 출제 못해요. 제가 이렇게 문제 출제 못한다는 걸 제가 수백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문제를 못 내고 있잖아요. 문제 출제 못해요. 제 문제를 흉내는 좀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문 길게. 근데 지문이 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어야 해요.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지문 왜 길지? 이거 그리고 문제를 풀었는데 난이도가 높아요. 왜 높냐? 생전 안 나오는 저 구석에 있는 거 갖다 냈거든요. 그러면 그건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길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긴 그 안에 사고를 막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고급 사고력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긴 거예요, 지문이. 근데 제 문제들이 지문이 대체로 길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길게 흉내를 내는데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제 문제 수를 못 따라와요. 5,000문제씩 못 따라옵니다. 자, 교수들은요, 문제를 안 내주거든요. 안 내줘요. 저는 이제 제가 교수 출신이니까 저랑 같이 문제를 내는 분들은 내줘. 내는데 누가 내달라고 해서 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만큼 문제를 강조하고 저 사람들 문제 못 낸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못 내고 있고 그리고 못 내니까 본인이 문제를 못 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건 너무 넌센스예요. 문제를 안 풀면 안 됩니다. 문제 안 풀면 떨어집니다. 자, 선생님들 장수생 되기 싫으면 무조건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1월부터 풀어야 됩니다. 1월부터 풀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해설지도 있으니까 풀 수 있어요. 1월부터 연습해서 11월까지 가도 될까 말까 해요. 열심히 해야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월부터 철저하게 문제를 풀고 선생님들은 1월부터 암기하고 이해하고 문제 풀고 1월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계속 제가 강조할 것이고요. 서답식 문제 이런 거 제가 다 풀어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문제를 처음에 당연히 못 풀어요. 당연히 못 푸는데 제가 푸는 거를 보시고 제가 풀라고 하는 대로 연습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저희는 이제 주차별로 강의 계획 쭉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이 놀이가 좀 재밌으면서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좀 재밌고 중요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사상이 조금 이제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서 끝부분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저랑 공부하시면 사상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평가원 시험지처럼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합격의 법학원에 이렇게 묶음으로 팔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때 요 답안지를 저희 합격의 법학원에서 제작한 그런 답안지를 그대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답안지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답안지를 이 파일로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벌써 이제 올려드릴 거거든요, 파일로. 그래서 요 답안지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다 있고,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 요건 이제 무한 답안지예요. 왜 무한 답안지냐 하면은, 요거 이제 묶음으로 팝니다. 자, 여기 문항 번호가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 무한 답안지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문항 1에서 3, 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제가 한 3문제씩, 4문제씩 묶어서 문제를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번 뭐 답 서술하고, 뭐 2번 서술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문항 뭐 4에서 만약 6이다 이러면 4번. 뭐 5번 이렇게 이제 써 나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무한 답안지도 파일로 다 넣어드려요. 교육과정 A 답안지, 교육과정 B 무한 답안지 다 넣어드리고, 요거 수업 시간에 직강에 오시면 아예 비포 사이즈로 해서 다 나눠드리거든요. 수업 시간에 제 수업 들으면서 써볼 수 있는 분은 써보시고요. N수생 선생님들은 충분히 써볼 수 있잖아요. 근데 초수생 선생님들은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 설명을 잘 듣고 나중에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관건은 1월 첫 주부터 요걸 써봐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 답안지 다 보실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요거는 요번에 이제 응시자 유의사항이었던 건데, 요것도 제가 수업 자료로 다 넣어드릴 테니까 초수생 선생님들은 시험이 어떤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꼭 읽어보시고, N수생 선생님들도 작년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안 읽어보고 들어간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로도 그렇고 이거 다 읽어드리고 하나하나 다 알려드렸는데, 재수강생이 아니었던 분들은 이거 한번 안 읽어보고 들어간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응시자 유의사항도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요런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여기 답안을 작성할 때 줄을 추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문항의 가지수, 문항에서 요구하는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가지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하고, 뭐 가지수에 해당하는 내용은 순서대로 채점한다. 이거는 원래 논술에 있던 거예요. 이런 거는 논술에 있던 거거든요. 자, 이게 논술에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얘가 이제 서답식에도 이렇게 우리 교육과정 A 답안지에도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자, 이거는 서답식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는 의사 표현이죠. 응시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서답을 해야 되길래 첫째, 둘째, 셋째 가지수까지만 쓰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2가지 쓰시오 이랬으면 2가지만 쓰라는 얘기예요. 3가지 쓰면은 3번째 건 채점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서답식이 아니고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자, 응시자 유의사항이 이미 서답식을 많이 내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지 쓰실 때 수정 테이프, 수정액 요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연습할 때부터 수정 테이프나 뭐 지우개 이런 거 안 쓰는 연습하시고요. 원래는 볼펜으로 답을 써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처음에 초수생 선생님들 뭐 연필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건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볼펜으로 바꿔야 된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요런 내용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할 때 줄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칸 안에만 써야 돼요. 칸 안에만 쓰고, 혹시 이제 답안지 쓰는 연습도 굉장히 필요해요. 선생님들께서 이 답안지 이제 쓰다 보면 막 모자라는 거예요. 자, 4번에서 6번까지는 여기까지만 써야 되는데 모자라서 여기다가 막 추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네모해갖고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건 채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막 답을 다 썼는데 글쎄 여기까지 다 썼어요. 뭐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3번을 써야 되는데 3번 쓸 거 되게 많은 거예요.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갈라서 써도 모자라가지고 이 칸에 맞춰갖고 쓸 말을 막 줄여갖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처음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연습해서 쭉 시험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져야 돼요. 시험이 내가 평소에 했던 게 시험이다. 이렇게 되게끔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답안지는 저희가 이제 매번 드리고요. 제가 이제 연습 문제를 계속 풀려드리니까 보통 한 20문제 내외로 우리는 풀 거니까 그거에 대한 무한답안지를 드리고 우린 그걸로 이제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개론 여기 수업을 하고요. 개론 교재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암기를 좀 하실 거예요. 암기도 제가 정리해서 쭉 보여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기 이렇게 정리한 거, 내 이론을 쭉 진행을 하고 암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풀고요. 자, 이 문제는 아까 보셨던 답안지에다가 이런 답안지에다가 쓰면서 실제처럼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해설 자료 이런 거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 강의는 보통 40분 단위로 한 교시씩 이렇게 끊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40분짜리 보통 하루에 한 5강 기준으로 5강보다 좀 적기도 하고 더 많기도 하고 보통 한 강의당 한 주에 한 5강 정도를 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교육계를 OT 이렇게 마치고요. 잠시 후부터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